자,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인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인데, 여기 보면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옵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내가 필요한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프롬프트로 적어주면 바로 그림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건 뭐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사용할 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그냥 그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제너레이트 생성 버튼을 눌러서 그림을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 쓸 때 많이 쓰는 프롬 중에 컨트롤 넷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포즈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확장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든 개발자가, 여기 보면 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로그램 그 GitHub 페이지인데요. 포커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O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냥 포커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포커스는 그냥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좀 재밌게 붙인 것 같아요. 포커스라고 하는 새로운 앱을 만들었어요. 이건 확장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심플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프롬프트만 놓고 제너레이트 누르면 그림은 만들어져요. 뭐 다양한 뭐 옵션도 없어요. 옵션이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사이즈하고 스타일 정도 잡는 것만 있지 이런 거 저런 거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필요한 프롬프트만 넣고 그림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그림만 원하는 분들은 이걸 쓸 수 있고, 이거는 또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최신 버전인 XL, SDXL이라고 그러죠. 최신 버전만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무슨 이 이미지 생성할 때 쓰는 모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딱 그것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여기다가 새로 집어넣고 하는 기능도 아직은 없어요. 뭐 나중에 그런 기능이 더 추가될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그냥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여기서 주창하는 거는 3번의 클릭 이내로 그냥 그림을 그냥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주소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다운로드 받게 되면, 지금은 윈도우즈용만 있어요. 리눅스나 맥용은 뭐 앞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윈도우즈용인데 이건 압축 파일 하나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이제 해제를 해요. 압축을 해제를 하면은 이렇게 파일 하나하고 .bat로 끝나는 배치 파일 하나하고 요 폴더 2개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더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제어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행은 요 run.bat, run 배치 파일만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명령창이 작동을 하고요. 제일 처음에 실행을 시킬 때 모델 파일인 SDXL 베이스 파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파이너 파일 요 2개만 다운로드 받아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최초로 실행시킬 때만 작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받아놓으면 다음부터는 이제 받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요거를 그냥 자기가 스스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요거를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약간의 조정 과정을 자기가 거치고 요 시간을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뜨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나 마찬가지로 127.0.0.1에 7860으로 뜹니다. 이렇게 돼서 웹브라우저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실행이 돼요. 실행이 안 되면 이 주소를 여기다 직접 쳐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예요. 이게 인터페이스 다고요. 이쪽에 프롬프트 집어넣고 제너레이트 누르면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고급 기능이 있는데 여기를 켜면은, 이거는 항상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미지 사이즈를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대 몇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뭐 4대 3인지 16대 9인지 이런 게 안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건 눈치학적으로 일단 뭐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만 지원을 하고 이미지 개수는 어떻게 할 거냐. 요 CD는 뭐 무시하면 되고요. 요거는 편의상 제가 1로 해보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위주로 할 거냐, 빨리 만들 거냐, 품질 위주로 할 거냐, 조금 늦지만 품질을 강화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뭐 편의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는 기능 딱 요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스타일은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영화 장면처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이것도 디폴트가 있고 요 하나가 더 있죠. 이거 뭐 차이점은 어떤 때는 비슷하게 나오고 어떤 때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약간은 이 오르게미라고 해서 종이 접기 모양으로 나올 건지, 라인 아트 선화로 나올 건지, 이 팝아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슈퍼 리얼리티는 굉장히 초현실적으로 실사와 같은 그림을 그려줄 건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프롬프트나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보면 되는 건데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예를 들어서 두 장을 한번 뽑아 볼게요. 두 장을 스피드를 이용해서 자 이쪽은 CBDI라고 CBTI라고 그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죠. 그 중에 지금 한 달 사이에 가장 평점이 높은 그 순으로 지금 정렬해 놨는데 여기 드림 쉐이퍼라는 게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서 첫 번째 사진의 프롬프트 요거를 카피해서 한번 요거대로 그림이 나오는지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자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시간이 올라가는데요. 자 지금 제가 1152 곱하기 896으로 해서 그림이 약간 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30단계인데 6이다. 점점 올라가고 있죠.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전체 퍼센티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두 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에 30단계에서 27단계가 온 거고 지금 하나 끝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의 이제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완성이 됐죠?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 두 개.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면 확대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럼 이 그림이 그럼 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해보면 새롭게 열리겠죠? 지금 이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템프 파일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워지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웹 UI처럼 차곡차곡 폴더에다가 넘버링이 돼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시 폴더에다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인가에 정밀하게,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따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SDXL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화질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로만 해서 스타일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라인 아트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고요. 이 스타일의 이름들이 뭐 직관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이게 좀 뭔가 그런 거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 한 번씩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얻을 수 있고 마케팅이나 관련해서 뭐 재미있는 자료집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렇게 종이접기 형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간편하게 이용을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는 건데, 자, 이거는 그 SDXL로 뽑는 거여서 사실은 시스템에 부하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상당히 고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요 프로그래밍 경우, 포커스 요 프로그램 경우에는 메모리 사양도 굉장히 줄여서 보통 이제 엔비디아 4기가의 그 VRAM 이상이면 작동하게끔 이렇게 최적화를 또 잘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SDXL이라고 하는 약간의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부담이 있었다면 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